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부 노화와 한방 약제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최태현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거울을 보다가 한숨 한번 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볼에 번진 기미, 이마에 자리 잡은 검버섯,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그때뿐인 잡티들, 레이저 시술은 겁나고 수십만 원짜리 크림은 지갑이 버텨주질 않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효과를 못 보셨던 건 재료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르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시대 궁녀들이 실제로 사용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고가의 미백 크림 성분표 안에 몰래 숨어있는 바로 그 재료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몇천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팩 하나가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과 같은 원리로 기미 뿌리에 접근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꿀팩 해보신 적 있으시죠? 꿀에 요거트 섞고 혹은 밀가루 개서 얼굴에 발라보셨죠? 그리고 결과는요, 바르는 순간만 촉촉하고 며칠 지나면 검버섯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기미는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하고 포기하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효과가 없었는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기존의 꿀팩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을 못 열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는 젊은 분들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각질층이 두껍고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습 성분을 발라도 피부 장벽이 그 성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기미 뿌리까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꿀만 아깝게 쓴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의 핵심 재료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재료를 처음 주목하게 된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지인분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서로 얼굴을 보며 이 검버섯 좀 어떻게 안 되나, 레이저는 비싸고 겁나고 비싼 크림 발라봤자 그때뿐이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방 문헌을 다시 처음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바로 백봉령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궁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백 명의 궁녀들이 오직 왕의 눈에 들기 위해 밤낮으로 피부를 가꿨습니다. 화학 화장품 하나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그 옷같이 투명한 피부를 유지했을까요?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 백과서인 규합총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봉령 가루를 꿀에 개어 얼굴에 바르면 기미와 잡티가 물러가고 얼굴이 맑아진다고요. 한의학의 고전 본초 강목에도 백봉령이 얼굴의 검은 반점을 다스리는 데 쓰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문헌이 말하는 것과 지금 고가의 미백 크림 성분표가 말하는 것이 같습니다. 백봉령 추출물, 이 한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백봉령이 기미에 왜 효과적일까요? 백봉령 안에는 파키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고 표면으로 올라오는 경로를 방해합니다. 멜라닌이 피부 표면까지 올라와서 기미나 검버섯이 되기 전에 그 생성 단계부터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피부 표면을 밝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색소가 만들어지는 원인 단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일반 꿀팩과 백봉령 꿀팩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백봉령만 단독으로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떻게 백봉령의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청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방에서는 약재를 술과 함께 가공하면 유효 성분이 더 잘 추출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법제라고 하는데요. 청주 안에 있는 발효 성분과 알코올이 백봉령의 파키만 성분을 훨씬 효율적으로 끌어냅니다. 이것을 용출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는 피부의 모공을 살짝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스팀을 주는 것과 비슷하게 피부 장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백봉령 성분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굴에 술을 바른다고 해서 취하거나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만 사용하고 꿀이 알코올 자극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열감을 낮춰주고 약간의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가당 요거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또는 알코올에 민감한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거트에는 젖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젖산이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순하게 녹여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요거트가 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면 안색이 바로 환해지고 동시에 백복령 성분이 피부 안으로 침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미가 짙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청주를 쓰세요. 피부가 예민하고 촉촉함을 선호하신다면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백복령과 꿀을 기본으로 하고 마지막 재료만 다릅니다. 이제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백복령 가루, 꿀, 그리고 청주 또는 무가당 요거트. 인터넷에서 백복령을 검색하실 때 백복령과 적복령을 헷갈리지 마세요. 미백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흰 백자가 들어간 백복령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비율은 이렇습니다. 밥숟가락으로 백복령 가루 2스푼을 평평하게 깎아서 준비합니다. 무게로 약 15에서 20g 정도입니다. 여기에 꿀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습니다. 약 20에서 25g입니다. 이것이 2:1 기본 비율입니다. 사양 벌꿀을 쓰셔도 됩니다. 먹을 때는 탄소 동위원소 검사 표시가 있는 천연 벌꿀이 좋지만 피부에 바르는 팩 용도로는 사양 벌꿀도 백복령 성분을 피부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오히려 드시기 꺼림칙해서 찬장 깊숙이 넣어두셨던 사양벌꿀, 오늘 얼굴에 발라서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를 밥숟가락으로 반 스푼, 약 5에서 10ml 정도 먼저 넣고 저어보세요. 조금씩 추가하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숟가락으로 떴을 때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고 뚝 끊어서 떨어질 정도의 되직한 농도가 나오면 완성입니다. 딱시판 요거트와 비슷한 점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넣으며 이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섞을 때는 정성껏 저어주세요. 백복령 가루와 꿀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파키만 성분이 꿀 안에 고루 녹아들고 청주나 요거트가 그 성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들이는 준비가 됩니다. 잘 섞인 팩에서는 꿀의 달콤한 향과 은은한 곡주 향이 함께 올라옵니다. 이 향이 나면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바르는 방법과 골든타임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팩도 절반의 효과밖에 못 냅니다. 첫째, 반드시 밤에 하세요. 낮에 하시면 안 됩니다. 백복령의 파키만 성분이 피부 속 멜라닌과 작용하는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가 진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광민 감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기미를 없애려다 더 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피부 세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백복령 성분이 피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 자는 동안 우리 피부가 알아서 잡티를 걷어내고 세포를 새롭게 채워나갑니다. 둘째, 세안할 때 온도가 중요합니다. 팩을 바르기 전 세안은 미온수로 해주세요. 따뜻한 물이 굳어있는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얼굴에 1분간 올려두는 스팀 타월을 해주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피부과에서 시술 전에 스팀을 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팩을 펴바르고 15분에서 20분 기다리세요. 꿀이 들어있어서 완전히 마르지는 않습니다만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두지는 마세요. 피부 수분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쫀득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 씻어내는 게 적당합니다. 셋째, 씻어내는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팩 잔여물을 부드럽게 녹여내세요.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아기 피부 다루듯 살살 헹궈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시원한 물로 해주세요. 따뜻한 물로 열려있던 모공을 다시 잠그는 겁니다. 백복령 성분을 피부 안에 가두는 마지막 잠금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거울을 봤을 때 피부가 탱탱하게 조여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이틀에 1번 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건지 시간 흐름으로 알려드릴게요. 딱 한 번만 하셔도 씻어낸 직후 거울을 보시면 안색이 환해진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일주일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 하신 거죠. 피부 결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손끝에 닿는 피부가 훨씬 보들보들합니다. 주변 분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색이 좋아 보인다거나 얼굴이 환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날 무렵 이때가 백봉령의 미백 성분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짙었던 검버섯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옅은 잡티는 눈에 띄게 연해집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보통 28일 주기로 새 피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주기가 조금 더 깁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백봉령팩은 이 재생 주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첫째, 처음 사용하실 때는 귀 뒤쪽이나 팔 안쪽 부드러운 피부에 소량을 먼저 발라보세요. 10분 정도 기다려서 가렵거나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면 그분의 피부는 이 재료 중 일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청주 대신 요거트로 바꾸거나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좋다고 해서 참으면서 억지로 발라서는 안 됩니다. 피부는 한번 예민해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지 마세요. 천연팩에는 방부제가 전혀 없습니다. 꿀, 청주, 요거트가 공기와 만나면 빠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한번 바를 분량만 그때그때 신선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도 가장 좋고 안전합니다. 만들고 남은 것이 있다면 손등이나 목에 바르세요. 손등의 검버섯, 목의 잡티도 함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백봉령 가루 자체는 지퍼백에 밀봉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나 냉장고 신선칸에 보관하시면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백봉령 꿀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봉령 가루 2스푼, 꿀 1스푼, 청주 또는 무가당, 요거트 반 스푼, 되직하게 섞어서 밤에 세안 후 15분에서 20분 바르고 따뜻한 물로 헹군 뒤 시원한 물로 마무리. 일주일에 2번, 2주 이상 꾸준히. 비싼 레이저 시술도 수십만 원짜리 크림도 아닙니다. 몇천 원짜리 백봉령 가루와 집에 있는 꿀, 그리고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청주나 요거트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내 모습이 화사하고 깨끗해 보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안색이 밝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팩을 단순한 미용법이 아니라 15분 동안 나 자신에게 선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성껏 해보세요. 주변에 김이나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아는 사람만 쓰는 재료, 이제 여러분도 아셨으니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실용적이고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